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에서 34만 호를 청년층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이 중장년층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그리고 GTX 인근 택지 등 역세권과 그리고 도심과의 그런 또 접근성이 좋은 우수한 입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전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그 주변으로 수혜 입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 여러분도 바라보시고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가치 높은 투자처들 전부 준비해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투자처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일기 신도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이곳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재개발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모아타운 사업이 유망한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다 호재거리 탄탄한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부동산 고민들 정말 많이들 안고 계시지요. 저희가 부동산 온에어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면서 투자처에 대한 정보들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안에서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치 높은 투자처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으로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보고요. 이곳은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지역 정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50만 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이것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묶여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0만 호 공급, 50만 호 상당히 많은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공영부지라든가 택지 이것만으로는 사실 다 부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와 함께 연계를 해서 앞으로 공급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 투자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 분당입니다. 분당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 이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 한번 누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분당선, 신분당선 지나가는 정자역 일대에 분당구 정자동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신도시들 중에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학원과 학군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까지도 좋아할 만한 입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타 지역 대비 높은 여유 용적률입니다. 여유 용적률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향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의 사업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포인트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상가입니다. 세테크를 통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향후 재건축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쉽게 그리고 더욱더 빠르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입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에 앞서서 신문 기사들입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리모델링 추진 난항. 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재건축 선회. 분당 일산 주민들 얼마라도 낼 테니 1기 신도시 46%가 재건축을 선호를 한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 공약 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 1기 신도시들을 개발을 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서 더욱더 높고 멋진 모습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50만 호 공급에 따른 일부 주택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선거 끝 신통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자, 이런 곳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1기 신도시, 모아타운, 신통기획 이렇게 세 가지 사업들 진행하는 곳들은 지금도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심리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아무데나 막무가내로 투자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쓸어 담을 그때가 온 걸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히 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반면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씀에 따라서 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자,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곳들 투자 한번 꼭 알아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진행 중.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 민간 합동 TF 제3차 전체 회의 개최. 계속적으로 회의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하고 특별법이 마련이 될지 회의와 그리고 다른 부처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조금 늦어진다라고 한다지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급매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발 빠르게 나선다라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거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도 있네요. 원희룡 장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 회의를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크게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경기도지사님, 김동연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늦어지니까 1기 신도시 바로 김동연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와 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라면 다른 곳들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사업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식으로든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지언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자동입니다. 수인 분당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 자, 수원과 이제는 인천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이 분당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서울까지, 청량리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지역으로 특히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관통하는 곳으로 이제는 이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도 최근에 노년역이나 신노년역 그리고 신사역까지 연결이 됨에 따라서 강남까지 바로 접근이 가능해진 노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다양한 교통 인프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 뿐만 아니라 이 정자역 인근으로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 다니고 있는 이런 직원들의 수요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것들보다도 오히려 이 향후 개발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추어 나갈까인데,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대기업들이 입점함에 따라서 손바뀜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재건축의 활성화는 더욱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택 전시관 부지입니다. 1기 신도시 분양을 하고 청약을 받았었던 그 자리에 자, 지금 바이오 헬스 벨트 허브가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재건축을 투자를 할 때에는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낮은 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요.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 리모델링이 안 될 만한 곳인데 지금 뭐 재건축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뭐 용적률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시설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 그려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폐쇄를 한다 또는 아니면 이 학교에 영향이 가지 않는 면에서 앞으로 개발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7년 이상은 걸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직장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 발전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 IMF,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졌을 때도 강남이나 서초 인근 그러한 지역들은 사실 회복 자체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4배에서 5배 이상이 빨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직장이 많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한 호재들이 있는 곳을 잡아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어떤 곳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문 기사 또 알아볼 텐데요.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에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신문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지만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고 그 일부 중에서 상가로 쓰고 있는 그런 작은 건물들이 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와 같은 지번을 사용을 하면서 주소를 사용하면서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할 때에 있어서 바로 이 상가에서도 과반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야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선 이런 단지 내의 상가가 인기가 없어지고 오히려 차라리 주택을 갖고 가고 이 들어갈 부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넣는 게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 내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뭐 상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협의를 통해서 상가보다는 아파트 하나를 갖고 가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서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주택은 피하고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바로 단지 내 상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을 때 어설픈 주택을 하나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상가를 하나 해줄 경우에 지금 자녀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통장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월세 수입 또는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의 입주권 바라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테크를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상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이 작고 움직이기 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거주용 부동산들보다도 프리미엄이 붙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입주권까지 노리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피만 받고 나오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액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1억 7천에서 2억 1천대 주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전세는 의미가 없고요. 월세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30년 다 돼가는 상가 그리고 인기도 없는 상가가 뭐 월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월세 거의 안 나옵니다.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미래의 가치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조금 뭐 이자 내는 데에 조금 부담 덜 만한 정도 그 정도 금액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지금 대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도 빼버렸고요. 자, 주변 시세 1억 7천에서 2억 1천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역들 딱히 분당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서울 내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서울 내에 있으면서도 향후 재건축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만한 곳들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면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제 향후에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세테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향후에 이제 아파트 입주권까지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전략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고요. 이 세미나 소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인원들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사전에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수는 좀 힘드니까 저희가 예약을 받고 좀 이제 상담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방송 중에 나는 빠르게 또 고민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동산 궁금증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들도 그래서 또 도착을 했거든요. 저희 다음 문자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18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형퇴직을 곧 앞두고 있는 50대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지식에 전무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노후 준비에는 또 부동산만한 게 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상가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년퇴직이 앞이니까 아마 발등에 불 떨어지신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상가를 투자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가를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자와 함께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가 투자를 하실 경우 일반 주택에 투자를 하는 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재 투자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데미지를 입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상가 투자를 좀 조심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그런 쪽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그리고 바로 지금 투자를 했을 경우에 고수익률을 바라보는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상가가 과연 몇 년도까지 장사가 잘 될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주변 시세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았을 경우에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착한 임대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변 시세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요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입지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는 것까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02638-3994번 또 문자가 방금처럼 또 편하신 분들은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끝번호 996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GTX를 보고 운정 신도시 아파트 갭 투자를 했습니다. 창릉 신도시, 창릉역에 생기게 되면은 운정역에 악영향이 갈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도시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신도시 갖고 계신 분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오르다가 GTX가 들어선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최근에 또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아마 이제 운정 1, 2지구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이러한 곳들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갭 투자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도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버틸 수 있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실거주이실 경우에는 향후 GTX 이제 연결될 때까지 좀 버티신다라면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창릉이나 이런 3기 신도시들 앞으로 멀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잘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보다 더 탄탄한 포트폴리오 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어디일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강남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역 중에서 보통 강남이나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무조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곳들이 안정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강남, 그 서초구 반포동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에서는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이 노선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9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주변에 7호선과 2호선, 3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 형성되어 있고요. 불량 원룸이면서 주변 일대 재개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주변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까지. 자, 그리고 다양한 노선들과 광역 버스망까지 갖추어져 있으면서 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강남권역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재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잘 타신다라면 강남에 내 아파트 하나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반포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포 1동이 바로 신축 이제 건축 행위 제한 구역으로 이제는 묶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이제는 올라가기 힘들게 바뀌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들 꾸준히 진행을 해서 길 건너편에 바라봤었던 반포 자이를 이제는 같은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 반포 1동 지역인데요. 오른쪽에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아래쪽으로 역삼, 그 아래쪽으로는 서초동이 위치해 있는 만큼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후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반포동에 대한 노후도 표시를 해드린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자이 아파트 가격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과 함께 이 삼성동 일대 대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자, 수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든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서초동, 역삼동, 논현동, 반포동,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통해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바로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강남 이 일대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병원 시설들, 업무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의료 특화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 만큼 관광객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재 신사까지 완료가 되었고 향후 용산까지 뻗어나가게 된다라면 자, 바로 이곳 논현동과 반포동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들 모두 관통이 가능해집니다. 자, 강남대로 상권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회사 사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 시설로서 상업 시설로서의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입니다. 지금 첫 삽 떴습니다. 대규모 장기적인 공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GTX 2개 노선과 함께 지하에 수많은 편의시설들 들어설 예정이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릴 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상은 공원과 상업시설, 공연시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앞으로 바뀌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는 공원으로, 반포자이에서 바라보는 경부고속도로가 공원으로 바뀌어나가는 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반포 1동에서도 대형 호재로 작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든 진행이 가능하니까 주민들의 동의만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가치가 얼마만큼 끌어올릴지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집값이 내려가는데 서초동만큼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찍어 나가고 있고요. 자, 반포 1동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처리 총 9개의 구역이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발 맞춰서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좋은 결실을 맺어가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시세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 서울, 강남 한 중심의 아파트로의 입주권까지 노린 거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좋은 결실 맺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30에서 150 정도인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지 잘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전문인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지역 정보, 이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과 함께 이슈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가 가장 큰 영향적인 부분들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서울시 내에서는 또 정비 사업과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 전략들로 계속해서 규제 완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 추진의 주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 그중에서도 모아타운이 굉장히 큰 이슈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내용으로 하반기 모아타운 추가선 정지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은 지난번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고 설명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이루고 재건축과 함께 더불어서 구역적인 개발을 이루는데 굉장히 빠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공동 개발 사업하는 정비 모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제공될 수 있는 구역 공간 안에서 노후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그룹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현대 사업에 있어서 정비 사업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재개발 사업지들 또 해제됐었던 지역들 보면은 그동안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신축들도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축으로 인해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재개발이 이런 소유권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신축과 구축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들을 위주로 모아타운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소규모 뉴타운 사업으로서 법적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500제곱미터와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구성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블록 사업들이 같이 함께 연계가 돼서 전체적인 하나의 모아타운 사업지로 대규모의 단지로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후도 20년 이상 된 건물 57%, 그리고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2년 지지난주였죠. 하반기 2차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아타운 26개 곳이 추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총 지금 현재 64개의 사업지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들이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추가됐었던 지역들의 대표적인 공통점들은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침수 피해 여부들, 그리고 대상지별 노후도 등을 이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안전도, 불편함, 그리고 노후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정됐었던 곳들, 그리고 이번에 미선정됐었던 지역들 모두 2022년 10월 27일 권리산정 기준일로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새롭게 신축이 착공된다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27일 이후에 준공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념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금 청산, 그러면 이제 뭐 공사는 이 이후에 이 이전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내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에 부합되고 그에 따라서 현금 청산되지 않고 내가 이곳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입주권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정지 대상 결과 26개소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성동구라든가 이런 서초구 라인들은 추가적인 사업 계획 이제 수립 시행을 이제 모아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도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는 있으나, 이곳 역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집가 상승에 따른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인 좀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이번 추가 선정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조와 또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부동산의 투자 시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느껴질 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의 회복기, 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상향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 트리거는 정부의 그런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규제적인 부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마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금리의 안정화, 그로 인해서 금리는 보합세를 이루게 되고 경기의 그런 부양을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들, 그리고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취득의 그런 시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중과세의 배제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그런 권리 향상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크게 이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의 그런 주거 환경 여건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이미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가 선정지들에 대한 분석들 충분히 노리시길 바라겠고요. 권리 선정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아파트, 입주권, 좋은 지역,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굉장히 큰 가치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한 현금 청산되지 않는 이런 기준점들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려웠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또 높은 그런 자산의 증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좋은 물건, 좋은 지역들을 선별해서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오히려 노릴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나는 좀 늦은 것 같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고요. 보다 더 탄탄한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지요.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수익 구조가 아니죠. 지금 투자를 해놨다가 이제 개발이 됐었을 때 향후에 지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해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당장 이런 아파트를 내가 하나 매수해서 투자해서 지가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정비 사업들을 분석해드리고요.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가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1대1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민이 깊을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 맞는 해답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1대1 상담들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대근 대표가 엄선에서 준비해온 투자처들 만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자,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북구 석관동이 되겠고요. 이 지역 지금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 이번 추가 지정됐었을 때도 석관동이 무려 2곳이나 포함이 됐었을 정도로 이 주변 지역들 굉장히 저밀도 주택들과 이런 주거의 환경들이 정비돼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상월공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모아타운으로서 그룹별, 블록별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민간 추진 재개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은 1억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10년 동안 장기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주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 85%를 통해서 굉장히 취득하시는 데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사업 또는 모아타운 후보 지역이고요. 장이뉴타운에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뉴타운의 그런 주거 인프라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주거 환경이 빠르게 변한 그런 장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직접적인 6호선의 그런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주변에 내부순환도로라든가 또는 새로운 교통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생활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석관동이고요. 석관동 이 지역이 바로 말씀드렸었던 모아타운 추가 지정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 사업지로서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상월공역에서 굉장히 1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6호선을 따라서 서울의 중심가 라인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이 시장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장이 뉴타운이죠. 장이 뉴타운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내부 순환도로의 교통시설들과 동쪽으로 이동하시면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석계역의 1호선과 6호선 또 위로 나아가서는 GTX 신호선들이 교차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이 뉴타운인데요.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동북선과 GTX 신호선 그리고 6호선을 아우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제됐었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제됐었던 곳들이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민간 추진의 그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지역들 정비사업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지들로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2만 2천여 가구 정도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가 바로 이곳으로 몰려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말씀드렸었던 석관동 모어타운 사업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가능한 저밀도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역세권 장기주택, 장기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기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테니 어느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과 이런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런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그런 그 프로젝트적인 부분에서 그 역세권 라인에서는 좋은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런 사업 추진 결과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공동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넓은 대지들을 협력하지 않아도 개발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GTX 신호선이 들어서는 광운대 창동 라인들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라인들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강남권을 관통하기 때문에 강남의 직접적인 동북과 동남권의 연결선으로서 GTX 신호선이 기대될 수 있다. 올해 이제 뭐 착공이나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십리 상계 동북선의 경전철 또한 이곳 말씀드렸었던 석관동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중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장기 보유를 했었을 때 그런 그 양도소득세의 장점들도 충분히 취득하실 수가 있겠고 투자 금액은 재개발 초기 사업지 중에서는 가장 최저라고 할 수 있는 서울권에서 가장 최저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지역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입니다. 석관동 역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수회 누려보실 수 있으니까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지역도 이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곳 엄선에서 가지고 오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두 번째 지역은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서초동도 서초동 나름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서초동에서 가장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그런 동의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노후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찬찬히 제가 분석을 좀 해봤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곳 서초구 서초동 제가 좀
취합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 지역입니다. 서초동이 이렇게 넓은 지역들 중에서도 이 지역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강남권에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은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를 통해서 지상부의 그런 수익 구조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서초동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고속 터미널의 그런 상업시라든가 교통의 인프라들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교대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역이라는 것은 2호선과 3호선 가장 핵심적인 노선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주변에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하고 서쪽 라인으로는 반포동의 생활권들 그리고 정보사부지의 이전을 통해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고 서리풀 공원이 지하화로 이제 그 터널이 생기면서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해지는 서초대로가 굉장히 입지가 견고해졌죠. 그래서 서초대로 주변 지역으로 이제 개발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롯데칠성 부지의 사업들과 강남역 상권들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추진이 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업무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정보사 사령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고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들과 업무시설들이 더욱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롯데칠성부지라든가 코오롱부지 라인들이 60층 이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하화에 고속도로가 구성이 되고 지상부는 문화복합지구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그 주변의 그런 파급적인 요소가 크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의 시세이고요. 지금 전세 시세 5억 원 정도 구성을 하는데 투자 금액이 5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투자, 지금 현재 조건부라는 것은 전세가 맞춰지고 나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역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들과 지금 현재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추후 상승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약 130만 원 정도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까지 정보들 또 전해드렸습니다. 거주 만족도 높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서초구죠. 고급 주택 단지로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고는 그런 또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서초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력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는 거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호재거리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으시지요. 요즘 잘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앞서서도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들 1대1로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저희가 상담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상담에도 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트렌드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에 임하실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되고 있는 1대1 상담들 세미나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놓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입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